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대만 침공이 중국의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청년실업이 지난 4년간 2배 증가해서 20.8%에 달했습니다. 대만 침공이 중국 청년실업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경찰이 아닙니다. 미국이 말라리아 병원군으로 러시아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중국 경제 내부에 매우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소매 판매, 고정 투자 및 산업 생산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국가의 GDP 성장률에 급격한 둔화를 보이고 있어 중앙은행이 지난주 통화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고공행진하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지난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여 기록적인 20.8%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중국 전략가 매기 웨이의 최근 메모에 따르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 약 9,600만 명의 16에서 24세 인구가 있습니다. 청년 인구는 전체 소비의 중요한 동인입니다. 15세에서 24세 그룹이 전체 소비의 17%를 차지했습니다. 청년 소비가 전체 소비의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소비 회복을 위해서 청년의 고용 확대와 소비력 회복이 중요합니다. 골드만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에 비해서 16에서 24세 연령 청년들의 실업률은 서비스 활동 성장의 변동에 더 민감합니다. 서비스 활동 증가는 젊은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수요 증가는 강한 공급의 계절성에 의해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졸업 시즌에 접어들면서 청년 실업률이 3에서 4% 증가하고 여름에 최고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청년 실업이 주기적이며 서비스 활동 성장이 개선됨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청년이 고등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과 산업체에서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술의 불일치, 미스매치가 노동시장에 마찰을 일으켜 높은 청년 실업률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졸업생은 자신의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진 기술과 산업체 요구사항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비해서 2021년 교육 스포츠 분야의 졸업생 수는 20% 이상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교육산업 전체의 고용 수요는 실질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네, 이 차트는 중국의 고용지표입니다. IT, 제조업, 광업, 호텔, 도소매업, 교통, 건설, 부동산 전부 다 이렇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차트는 중국의 고등교육과 산업 수요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전부 중국 대학이 공급하는 고등교육 졸업자이고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선은 산업 수요입니다. 이 산업 수요에 일치하는 고등교육자들은 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산업 수요가 전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청년 실업률은 북경 정부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정책 솔루션이 있습니다. 골드만은 중국의 청년 실업률 급증을 상쇄하기 위해서 서비스 활동 성장 촉진을 추천하는데 이를 통해서 청년 실업률을 최대 7%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코모도 리서치의 제프리 랜즈버그는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고객으로부터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것인지 언제 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았고 랜즈버그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최근 우울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모도는 또한 중국의 청년 실업 급증과 동시에 대만에서 전쟁에 대한 세계의 우려가 심화되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예측을 부정하면서도 기록적인 수준의 중국 청년 실업률,
대만에 대한 우려, 이미 유럽 내전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청년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계속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계의 이익이 모두 전쟁의 방향으로 정렬되면 일반적으로 전쟁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대만 전쟁은 피비린내 나는 일이겠지만 급증하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북경 정부는 특히 초중등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을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요? 경제 예측 전문가 마틴 암스트롱에 따르면 특히 트럼프가 체포된 이후 미국에 대한 나머지 세계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2024년에 선거가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외부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를 위한 자유의 횃불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를 제출한 러시아의 장군이 미국이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로 가득 찬 드론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방사선, 화학 및 생물학 방어군 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은 키예프 정권이 계획한 케르손 지역의 범람은 아르보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하여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수위가 떨어지면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곤충 무기의 사용은 현재 1972년 생물 및 독성 무기 금지 협약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헤르손의 카코브카 댐이 파괴된 이후 드니프르 강 동쪽의 저지대 지역이 침수되어 늪으로 바뀌었습니다. 말라리아 병원균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대만 침공을 승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블링컨이 중국 본토에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에서 저는 미국의 오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반복했습니다. 그 정책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만 관계법, 세계의 공동성명서 6개의 보증에 의해서 인도됩니다.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도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국가 간 차이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계속 기대합니다. 이것은 2022년 9월과 2022년 5월에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을 사용하겠다는 바이든의 약속과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2022년 9월 바이든은 일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세계가 미국의 안보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언제라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고 중국은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변하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